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거치면서 앞으로 이제 증시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 계실 텐데요. 다음 주 이후 시장 흐름 전망을 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ISF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 일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재유입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 좀 잦아들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이제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악재가 가장 크게 증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이제 탄핵 선고가 나면서 이전에 공매도 재개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맞물려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다만 악재가 해소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악재가 구체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증시는 사실 악재보다도 불확실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을 한창 겪고 있는 구간을 지나가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이런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길 것이고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상승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악재가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악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장의 형태가 올 수 있고 특히 공매도 재개 이후에 지금 수급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이제 왜곡됐던 포지션을 일부 이제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번 주는 기계적인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미 관세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롱숏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변화도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단기간에는 변동성 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단기간에는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우리 시장을 크게 억눌렀던 악재 중 하나가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파면 소식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환율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오랜만에 1,450원 아래로 떨어지는 네. 모습을 좀 보였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됐던 작년 11월 달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중반대에서 1,450원을 상회한 이후에 거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육박을 했다가 100일까지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금융시장의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좀 제한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미국과 우리가 금리가 역전차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다. 특히 1월달 12월 말 이후에 그동안 이제 증시에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그나마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수 규모를 좀 보였는데 11월 말 이후에는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채권에서도 매도 전환되면서 사실 이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의 원달러 환율 변화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고 미국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수급적으로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물론 매도도 하지만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었기 때문에 일부 대기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이제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기조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이제 가장 어려운 구간은 좀 지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그동안 좀 이상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에 맞춰서 좀 동조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아마 실적도 1분기 실적도 발표가 있을 거고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실적 시즌에는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상호관세 이후에 각 섹터별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목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출 동향을 보면 지금 어쨌든 1분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위주로 상당히 수출 흐름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상호관세를 앞두고 좀 밀어내기, 선 준입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을 걸로 보이지만 사실 반도체가 실제로 1분기에 바닥 턴을 확인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굉장히 이제 나쁘게 보니까 어려운 부분만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우리가 1분기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반도체가 이번 1분기 확연히 돌아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전체 견인을 했고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분기 실적 바닥론이 나오고 지난 2주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을 발표했듯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가 12개월 선행 PER이 돌아서면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드물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상승 전환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1월 달 이후에 우리 증시가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는데 올 2월 달 이후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 요인도 물론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작년과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펀더멘탈 계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서는 가운데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해서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과연 이제 1분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느냐 여부가 아마도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동안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네. 어떻게 보면 하락을 많이 피해갔던 업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방산이나 엔터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는 변동성이 커져가는데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차등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동안 급등했던 섹터에서도 종목별로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역시나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살짝 짚어주셨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패닉셀보다는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 수급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시장이 다른 글로벌 증시와 괴리감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과도하게 좀 많았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아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일부 이제 그동안 왜곡되었던 외국인들의 펀드 포지션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물량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공매도 유입 물량이 좀 커 보이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펀드, 특히 헤지 펀드나 단기 펀드 물량들에 있어서 롱숏 전략이 구사가 된다면 매도하는 물량도 늘어나겠지만 매수가 유입되는 이제 섹터나 종목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2주 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바뀐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매도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되었지만 매수 네. 물량보다는 현재 자금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역시 배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아마 시장 전체가 좋아지기보다는 종목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특히 이번에 그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되어서 이미 악재가 좀 반영되었거나 혹은 선 반영돼서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상품 관세로 25%를 맞은 이후에 우리나라 전체가 25% 관세가 부과되었기 네.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낙폭이 가됐던 종목들 중에서 상호 관세를 좀 피해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섹터들, 자동차나 반도체 위주로 일단은 포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가 좀 피해갈 수 있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된 섹터를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랑 자동차 짚어주셨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무풍지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엔터주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반도체랑 자동차 짚어주셨으니까 엔터주에 대한 간략한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엔터주는 아마 JYP가 실적 발표 위에 충격을 받으면서 네. 종목별 좀 달라진
마찬가지인데 SM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섹터 내에서도 종목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양상이 좀 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종목 선택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되는 이 그 초기의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원래 이 사이클에서는 실적이 원래는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못 찾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실적 변수가 다음 주부터는 가장 중요한 구간에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엔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JYP와 SM의 주가 차별화 현상이 아마 최근에 주가가 극단적으로 섹터 내에서 흐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마 이제 하이닉스 급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건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을 베리순이라는 표현에서 조만간에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심리 때문에 반도체는 영향을 받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확연히 낙폭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 그 반도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낙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한번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지환 IS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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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